마지막 기회이죠. 시간을 단일감에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덕호 대표 그리고 김민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봤는데요. AS텍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김민성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네. 지금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AS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한 150억 가량 조금 안 되게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분기에 그 정도에 대한 실적을 만들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AS텍은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큰 폭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생산력을 빠르게 높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에 대해서 생산력을 따라가고 실적을 좀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K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지속적인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AS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시설 투자 결정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좀 큰 호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많은 가격 조정이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까 하는 그런 자리에서 호재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실적을 기반한 상승 기대감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안 그래도 유피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AS텍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37,350원에 5%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데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불타기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불타기 하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근데 5% 지금 수익권이시고 5% 비중인데도 벌써 불안해 하시는 거면은 네. 불타기 했다가 살짝 조정받으시면 더 불안해 하실 것 같긴 하셔서 뭔가 내가 좀 모멘텀을 확실하게 믿고 좀 진득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좋지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수익권이시니까 평단을 괜히 높이지 마시고 이제 홀딩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진득하게 바라보시고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요새 들어서 코스닥 증시도 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피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많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기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종목으로 이제 다양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피님께서 선크림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AS텍의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XL 관련주들도 지금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네오셈, 오킨스전자 같은 종목들 한 2에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동안 좀 IT를 담았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종목을 담는 것 같거든요. 이런 CXL 관련주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시간에서 거래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오늘 좀 주가가 반영이 좀 된 종목이 있고 안 된 종목이 좀 차별화는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사 때문이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CXL을 활용한 GPU를 개발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CXL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접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인텔을 비롯해서 이 CXL을 적용할 수 있는 CPU가 나와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원래 인텔도 이거를 상반기 내에서 출시하겠다 약간 이런 기대감을 좀 줬다가 이게 좀 지연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인텔에서 만약에 이 CXL이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적용 가능한 CPU를 출시를 한 순간에는 당연히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호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시장성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좀 좀 다시 한번 좋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네오셈이 그래도 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잘 갔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기승전 검사 장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도 삼성전자가 레드햇 인증 받았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삼성 뉴스룸에서 6월 25일 날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반응이 없다가 이게 7월 들어서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CXL 테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기에 거론됐다가 그동안 좀 잊혀졌으니까 이제 장독대에서 그냥 묵혀둔 김치 하나 꺼낸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테마가 좀 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CXL 테마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반짝 상승하면서 좀 나왔는데 유독 네오스만 갔던 원인 중 한 가지도 결국에는 아직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네오셈을 비롯해서 뭐 오늘 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더 모멘텀을 올려주려면은 일단 카이스트에서 GPU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PU 부분의 확장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뭐 12,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후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 모멘텀을 좀 주가의 하방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모멘텀은 이번 달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포럼의 이후에 대한 모습들이 7월 31일 날 이 IR 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그동안 CXL 레델 인증받은 거 어떻게 되어 왔었다. 이 얘기들이 분명 나올 거고요. 작년 12월에 검증을 시작을 해서 레델 검증까지 했고 레델 인증까지가 지금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이 CXL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네오셈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13,000원 이탈까지 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31일까지 좀 변동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일 삼성전자 IR까지는 좀 조정 나올 때 접근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CXL 관련주들도 내일 시장에서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ESS 관련주도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중 NCS, 유니테크노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ESS 관련주는 아무래도 뭐 테슬라 상승 때문이겠죠, 대표님? 아무래도 그것도 있지만 지금 삼성 SDI랑 네스트라 에너지가 1조 원 가량의 좀 이제 수주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의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 이제 삼성 SDI 쪽이 증시를 좀 많이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ESS 쪽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로 이제 배터리 셀 케이스를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주 금액 자체가 이제 1조 원으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급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체코 수주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에 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타났을 때는 안전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간단하게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유니테크노 차트인데요. 이게 전일 이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살짝 빠졌다가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시간의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가벼워서 좀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나서 많은 상승폭을 올려놨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상승세가 더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일가라든지 단기과열 경고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투심이 또 다시 한번 시세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뒤늦게 추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상승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수주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그 내용들을 팔로우하고 그 내용들을 따라서 실적을 기반한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테크노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락에는 유의를 하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바이오 인프라요. 바이오 인프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350원에 100%요. 11,350원이요? 예, 예. 이 종목 혹시 매수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그냥 공모가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아. 왜길래. 네, 예,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군요. 예,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덕호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6%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좀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긴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시총 네. 자체를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총이 약 4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상승했던 원인도 신규 투자 관련해서 정정 보고가 나온 건데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신규 투자 관련해서 지금 뭐 한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인프라가 이 신규 투자 관련된 내용은 작년 10월에 이미 신규 투자를 한 상태고요. 이때 당시에 규모가 40억 정도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정 공시가 이제 7월 1일자에 나오면서 이 규모가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기존의 계획 대비했을 때 R&D를 좀 축소를 하면서 좀 현금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CRO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 투자 부분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다라고 본다면은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의 전망치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일단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특례 이쪽 부분으로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바이오 인프라가 지난 2022년도 이후부터 이제 상장 준비하면서 그나마 살아는 남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정말 이 기업을 100%를 다 가지고 가서 기다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정말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소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 한해서 일부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빨리 가능하시면 자금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11,000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내일 한 번 정도 더 튀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빠른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뭐 우리가 다트에 있는 공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지난 1분기 때 실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제품 매출에서 사실은 대부분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용역 매출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매출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실적 기대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100% 미만까지 지금 좁혀놓은 거다까지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들어서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다른 가는 섹터를 놓치실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를 담으시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좀 지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아마 올해 연중에 사셨을 거예요. 기간이 3개월 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꼭 수익 먹고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금 회복도 사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90%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10% 내외 정도에서만 뭐 원주가 이상을 갔을 때 그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시면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90%는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뷰노 뷰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40%요. 6만 원이면 작년에 한창 예. 의료 AI 핫할 때 예, 예. 들어오셨네요.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물려갖고 못 빠져나왔어. 아이고, 네, 작년이랑 올해 고민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6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네, 네. 할게요. 지금 오늘 3만 300원까지 왔는데 2만 6천 원, 2만 4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요. 3만 300원까지 오늘 이제는 두 번 올라와갖고 3만 300원까지 올라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번에는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작년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까요? 중립입니다. 중립 네. 들어주셨네요. 네. 이게 막 그냥 일단은 비중이랑 매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응이 사실상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중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차트가 이제 좀 정배열로 돌아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SK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AI에 대한 사활을 걸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AI 영상 쪽으로도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AI 영상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이제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AI에 대한 좀 산업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뷰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한번 AI 영상 쪽으로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같은 이제 찍어내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산업으로 파일을 나눠 갖고 경쟁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력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MOU 협약이라든지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같이 인프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을 같이 만들어낸다는 건 좀 긍정적인 산업의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뷰노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가속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SK나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우려감이 갖는 게 아직은 뷰노가 실적이 그렇게 찍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투심에선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정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6만 원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적자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땐 6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에 대한 부각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그래도 이제는 추세를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흑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뷰노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인데 매수가는 63,600원. 오늘 이거 시청자님,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갖고 아. 내가 그때 그럼 한 번도 수익을 못 보셨던 거네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덕후 대표님은 이번에도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 건지도 참 궁금한데, 한국가스공사 그래도 좀 양봉이 이거를 이제 보이고 있고, GS 글로벌도 지금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왕고래 테마 또 굉장히 저희 핫한 종목이고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청자분께 한번 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이거 왜 사셨나요? 그때 대왕 테마라 이래가 글을 쌓고 이래갖고 내가 한번 사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하나만 보고 지금 기대감에 다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오늘 또 좋은 호재 아닌 호재가 또 이렇게 나온 게 뭐 이번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실적이 좀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 때도 똑같이 GS 글로벌 비중 100%로 4,200원에 가지고 계시던 분 다음날 최대한 빨리 파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파셨다면은 손실폭이 좀 많이 줄어드셨을 겁니다. 맞아요.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되면 말고 아니면 큰일 나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 이 변동성은 저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인데 나 아예 이 종목이 반토막 나더라도 나 일단 이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번 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지금 10%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
천연가스 내지는 이 석유 관련 테마,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6월 26일 이후부터는 7광구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고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듀데이트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국가가 7광구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한일 공동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거 다 뺏깁니다. 근데 일본이 사실상 지금은 80% 이상을 한국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합시다라고 얘기할까요? 민기적 되다가 나중에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만일 영일 만에 석유가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7광구도 기대감 크다. 이거를 우리가 일본 정부 대신해서 싸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슈가 계속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차라리 저는 이걸 만약에 대한골 프로젝트를 나는 확신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10%는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러면 이전처럼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는 메리트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말고는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이만큼 주가 변동이 올라간 게 지금 몇 달입니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속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일을 잘못해서 뭐 영업 비리가 나와서 그게 아닙니다. 천연가스 가격부터 비교해 보시면 알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2022년도는 2021년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레깅 효과로 주가가 올랐어요. 실적이 올랐습니다. 23년도에 영업 적자 엄청 커졌고요. 24년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 더 후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망을 봤을 때 도시가스 인상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비비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만큼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되 정말 내가 이 프로젝트로 무조건 가져가겠다라 하신다면은 일단 1차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일단 1차로 저는 만약에 연중에 계속 다음 연도까지 변동을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6만 원 선은 잡고 계속 홀드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하는 거, 나 반토막 나도 손절할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에서 한해서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두렵다라 하신다면 그냥 4만 원에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만 원의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6만 원 목표 주가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게 또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9739번님이 DI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5,400원, 15%입니다.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 중이고 외국인 기관 연일 매도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이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시청자님께서도 사실 알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황을 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학습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에 대한 좀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같은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100억 안 되게끔 연간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6,600억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조금 상승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못한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가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이상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장에서도 한 1, 2%를 못 버티고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면서 일단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르지 못한 HBM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2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서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냐, 그리고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다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급 쏠림이랑 이제 상승에 대한 이격도 차이는 옥석 가리기 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 당장 뭐 내일 당장 파셔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그래도 더 안 빠지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패시브 자금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때 매수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리스크를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분할 매도로 좀 계속해서 팔고 나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I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2803번님께서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0만 9천 원에 28%, 오늘 장 해피했는데 앞으로 또 승승장구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덕호 대표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도 부정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당장 에코프로가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테슬라에 납품이라도 한다면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꽤 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2차 전지는 무조건 테슬라 따라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테슬라 실적 안 좋으니까 양극재 기업들 다 우르르 박살났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양극재 기업들이 너무 저가로 팔기 시작하니까 이거 못 막는다. 유럽에서도 이거 막아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집행위에 가가지고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제발 좀 막아달라고 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관세 보복하겠다, 이거 반덤핑 조사하겠다라는 게 1월부터 해서 착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때 그럼 테슬라가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의 FSD를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이번 FSD를 또 진행을 하고 바이두랑 마찬가지로 중국 내 전역에 있는 지도 데이터들을 받아서 자율주행까지 접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그러면 과연 중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이렇게 손잡아서 짝짝꿍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걸 봅니다. 오히려 중국 내에 있는 양극재 기업들 훨씬 저렴하면 저렴하고 공급 당장 빨리 되는 곳에다가 사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테슬라 너희 만든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비밀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당장에도 테슬라랑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견인을 하려면은 결국은 남아있는 시장은 지금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아니면 뭐 베엠베가 있는 뭐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상세한 부분들은 순전히 테슬라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물론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차량용 2차 전지 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ESS 시장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다 돌려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계속 가겠다. 본연의 업무에 투자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잘 될 때 좀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해주지 왜 굳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 돈 가지고 투자하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이 지금 28%나 무겁게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앞으로 매수가 이상까지 계속 무조건 지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다소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가져가시는 거라면은 저는 뭐 크게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 무조건 베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본업이 아니라 테슬라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기아요. 기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5,300원에 50%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부분이 그럼 궁금하실까요? 얼마까지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드디어 긍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그런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앞서서 나왔던 종목들 다 매도를 하고 기아, 뭐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기아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기아보다는 저는 차라리 현대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연중에 계속 상방은 조금 계속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아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때 이번에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 매출이 뛰어났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수 전기차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지금 현대차가 지금 장악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가 50%를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은 기아 20, 현대 30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청자분께서 단일 종목 중심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거라 뭐 비중이 높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뭐 부품주들을 좀 분산해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서현이와 그리고 뭐 코리안 F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이와는 뭐 현대차랑 거의 뭐 조강지처처럼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50년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폰이 만들 때부터 함께 해왔던 동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기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캐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형 차량이나 내연기관 쪽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봤을 때 기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 이슈만 가지고 2차전지가 버티는 건 어렵고 여기에 돌파구를 만들려면 기아가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그룹이 세액공제 지원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아가 돌파구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차라리 트럼프 당선되라. 트럼프 당선돼서 애초에 미국 기업들 세액공제 받는 거 다 취소돼 버리고 그러면 공정하게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서 가격 경쟁 붙여보자라고 했을 때는 기아가 주가가 더 높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점을 달성했던 13만 5천 원을 그대로 홀드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지만 일단 비중은 기아차보다는 차라리 현대성을 매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중은 조금 무겁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보자. 뭐 기아도 괜찮지만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세이트리온 제약이고요. 아, 네. 93,000원에 10%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아,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이번에도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대표님께 셀트리온 제약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네. 사실 하반기에는 바이오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네. 천우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좀 계속 잘 들고 계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또 바이오 쪽에 굉장한 호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연내 1회냐 2회냐 이런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바이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깨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만약에 대한 시장 자체가 뭐 180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관련된 이제 바이오 이제 시밀러 기업들도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시형 감염을 이제 건강검진에 넣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한량이 또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돌아가면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쪽은 실적이 안 나타나고 좀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최근 들어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산업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굉장히 잘 찍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멘텀은 좀 더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더 증시를 견인하는데 큰 이바짐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좋은 흐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시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서 좀 11만 5천 원대에 오시면은 약간 주춤하는 구간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그 구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계속해서 추세 안 이탈하면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최대한 좀 끌고 가보셔도 지금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까지 홀딩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 전 종목은 다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자동차와 또 바이오는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바이오 종목 내에서 좀 탑픽일까요? 대표님? 탑픽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셀트리온 그룹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잡고 있는 그룹주이기 때문에 기대를 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번에 미국의 의회 예산처가 지난 6월에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해서 7% 미만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이제 잘 받아쳤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토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너무 많이 하고 메디케이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기업에 지원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FDA의 생각은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현행 정부가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 내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제출했던 그 양질의 제품들 그러니까 되게 깐깐한 기준만 적용을 하고 무조건 이거 다 통과해야 되라는 식으로 넘어왔던 바이오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와 조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들을 차라리 빨리 적용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조금 저렴한 형태로라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는 거를 지금 논의하겠다가 지금 7월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대주죠.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삼상 관련해서 이제 상호 호환성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죠. 여기에 이제 기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연계가 될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너무 높게 목표 주가를 좀 잡으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보수적이다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것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롯데웰프드요. 롯데웰프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7,400원이고요. 네. 42%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한번 수익 보셨던 건 아니시죠? 수익 받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한번 수익 보고 파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성 대표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웰프드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또 보셨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엔 좀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매수가를 생각하시지 말고 좀 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밑으로 내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좀 나오기 위해서는 좀 한번 슈팅을 주면서도 좀 손바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20만 8,500원까지 많이 땡겼는데 이게 빙가류랑 식품 쪽에 대한 모멘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은 거의 다 땡겨온 것 같아요. 이제 뭐 더위가 오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으로 뭐 성수기가 오면서 실적이 기반되는 상승이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를 만큼 좀 다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아직 PBR 같은 경우에는 1배가 안 되지만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바로 안 나타나고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42%면 사실상 더 빠지면 사실 뭐 추매도 못하고 손절도 어려운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나를 살려줬던 기억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걸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좀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지만 내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평당 관리를 하면서 좀 다음 기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좀 모멘텀을 살려서 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다 보니까 롯데웰푸드는 고점을 찍고 지금 추세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또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생각 마시고 이제 비중을 계속해서 덜어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61선을 깨냐 마냐 이런 흐름까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실액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과감하게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좀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웰푸드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YG님께서 JNTC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1,400원에 30%, 일부 매도 안 하고 전체 물량을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일단 수익 중이신데 한 33,000원까지 보셔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3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네. 설마 7월 4일 날 JNTC 사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온 날 사시면은 그 꼴이 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 발설을 했었죠. 이때 주가 제시했던 게 37,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NH투자증권에서 4일날 이 스마트폰 관련 수요 그리고 유리기판사 이 두 가지를 보고 제시한 게 지금 목표 주가가 3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37,000원까지 우리가 이 종목을 과연 12달을 기다려서 이 종목의 타겟을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아이폰 수요가 다시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발 아이폰 수요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삼성에서 이번에 S24를 빌미로 지금 생성형 AI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제 JNTC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마진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좀 길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면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내년 양산한다. 이 기대감 4월에 나온 겁니다. 4월에 속고 나오면서 이때 급등 나왔죠. 여기서 이제부터 지금 주가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전환이 된 상태인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좀 양호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25,000원까지는 후퇴가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마진이 얼마나 지금 최악으로 나올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한국이 지금 스마트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 패널 부분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선의 손절만 익절이죠. 예, 익절만 아니시라면은 뭐 당분간은 계속 좀 보유를 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목표 주가는 33,000원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조금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차츰차츰 하반기 이제 약 4분기 정도에서 이제 본격 실적이 이제 다 완료가 되고 내년 기대감들 받았을 때 이제 좀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33,000원을 좀 빨리 달성하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7,000원까지 제시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스트님께서는 유한 양행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85,000원이시고요. 40%인데 더 갈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12%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좀 조정받아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도 좀 전에 좀 유한양행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시연간형 국가검진 도입이 된다라고 해서 길리어트 판매에 대한 좀 유통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이 좀 더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이상 계획 승인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만 시장 쪽으로 180조 규모의 엄청난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삭센다랑 위고비 뭐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치료제들이 있지만 당뇨나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 위고비는 인기가 너무나 많은데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려서 우선 수출 대상으로 한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규모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전 세계의 과체중이나 비만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AI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육체적 노동이 줄어들고 이제 자동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비만율이 높아지는 그런 영상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이번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을 좀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 계획 승인이다 보니까 삼상이라든지 FDA 승인이나 시약처 승인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시장의 180조에 대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바이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분기 쪽으로는 바이오는 계속해서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빼놓지 않고 좀 강한 상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은 조금 크신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홀딩하면서 더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홀딩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 나오는 날이니까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